오늘은 장기 채권 금리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엔비디아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기대감으로 오르고 이벤트 뒤에 다시 파는 형태의 움직임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천천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채권 금리는 오늘 무려 1.41%나 올랐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TBT, 장기채 숏 포지션이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장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한 숏 포지션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더 상방이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ETF, TLT는 현재 굉장한 리스크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하향 돌파하며 12월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상단을 돌파해 주길 기대했지만 어제 장 막판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밀린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일 비중 S&P 500은 S&P 500 지수 자체보다는 덜 하락했는데 이는 빅테크와 메가캡 기업들이 주도한 하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더 큰 하락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월 초 구글과 애플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높은 변동성이 존재하며 트럼프 취임 전후로 있을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형주 지수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은 나스닥보다는 덜 하락했지만 여전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13거래일째 공포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2013년에는 무려 130일 동안 연속으로 공포 심리가 이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그리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1월 7일 기준으로 S&P 500은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하향 돌파하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오르는 시장이 아니며 개별 주식을 잘 골라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기술적 분석, 투자 심리 3박자가 모두 맞지 않는 개별 주식은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일은 지난주부터 단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단기 매수 시그널은 너무 빨리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할 때 투기적 상품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더욱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기 매도 시그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매수 시그널을 보여줬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가짜 시그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주식들 중 어제 기술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하락하며 부정적인 가격 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별표를 쳐놓은 구글과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으며 강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버팀세가 더욱 이어진다면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은 어제 저점을 더 이상 붕괴하지 않으며 오늘 마감했습니다. 다른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적은 하락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며 기술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가장 훌륭한 주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메타 역시 어제 큰 상승을 기록했으며 오늘 그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지 않고 마감했습니다. 이는 어제 강한 매수세와 스마트머니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으나 다른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약간의 하락만 기록했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붕괴된 상태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하기에는 애매한 자리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몇 달째 횡보 중이지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관찰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4%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른 리더 주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하락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1년의 정고점을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균 단가를 낮게 잡으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애플 역시 오늘 하락했지만 지지선을 형성하며 마감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붕괴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플은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항상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시장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으나 오늘 시장보다 나쁜 주가 형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개별 주식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가격 형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갭 상승 이후 완전한 붕괴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대감으로 오른 만큼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되며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하락했지만 여전히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으로 놀라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큰 변화 없이 관망하는 자세가 적합해 보입니다. 현재 11개 섹터 중 모든 섹터가 상승 모멘텀을 잃은 상황으로 이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은 주식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는 전통 에너지 섹터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섹터는 모멘텀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섹터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했지만 많이 상승한 주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FTI였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진입이 애매한 상황이지만 오일 관련 주식이 모멘텀을 형성할 때 FTI는 항상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추 관련 주식인 베이커 휴즈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며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을 테스트 중입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섹터 중에서는 여전히 반도체가 아직은 가장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 많은 반도체 관련 주식이 하락했지만 추세 자체는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ETF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며 약 4개월간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나 이제는 이 추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섹터는 당분간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상승력이 약해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오랜만에 단기 추세 매매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 8일에 매수했다면 144%의 수익률을 넣고 매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급락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레딧 역시 오늘 많은 하락이 있었지만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ETF, SMH는 저항선에 부딪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더 나와야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자금이 약간 들어간 상태이지만 이 자금 유입이 단기적으로 끝나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IPO 리더인 아스테라 랩스는 오늘 약 7% 하락하며 그동안의 추세 형성 중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약간 신중하게 주식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회사의 상승 추세가 4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굉장히 드문 사례로 이제는 잠시 쉬어갈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 매년 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닷컴 버블 시기에 11월부터 5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지금과 비슷하게 11월 초에 정배열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1월이 되었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몇 번씩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후 중기 추세가 붕괴되면서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닷컴 버블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AI 사이클 초기에 있으며 실적과 경제 성장이라는 탄탄한 기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추세가 붕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하락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추세 붕괴 시 주의 깊게 원칙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금리가 주식을 잠식한 하루였지만 이 또한 반복적인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저도 기분은 너무 나쁘지만 징징대지 말고 저의 원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세를 따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추세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더 주식들 중에서 추세가 꺾인 주식이 있다면 과감히 매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